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4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IT 뉴스를 전해주고 계시는 송민섭 IT 바리스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2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뭐 벌써 마지막 주네요. 네, 이제 3월인데요. 좀 있으면. 야, 시간 잘 가네요. 야, 이번 주는 어떤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마지막 주잖아요. 네네. 곧 3월 1일 3.1절이 다가옵니다. 예, 3.1절 아주 역사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의미 있는 날이죠. 네, 특히나 이번 3.1절은 네. 2002년, 그러니까 1919년 3월 3.1 운동이 일어났던 딱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해네요. 100주년이라는 게 또 의미하는 게 또 크죠. 100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특별한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로 드론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 소식 먼저 예. 네, 드론 전해드릴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한 해의 IT 쇼를 크게 두 가지 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는 CES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미국에서 진행한 CS. 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하는 MWC 모바일 네. 월드 콩그레스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요? 특징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보고 싶지만 이 소식으로만 전해 듣는 네. 행사.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도 정말 전해드리기 싫지만 악성 코드 주의보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네. 밤하늘에 LED를 밝힌 드론 100대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디에 뜨는 거죠? 네, 딱 1년 전이죠. 저희 평창 맞아요.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평창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동계올림픽 스포츠 종목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평창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 남는 게 그 드론이 군무를 하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너무 그렇죠. 그림도 그리고 오륜기도 막 그리고 그랬었죠. 예, 너무 기술과 우리 한국의 기술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드론으로 했다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선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그거 보고. 그때 이제 1218대 드론을 동시에 띄워서 그 많은 드론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군무를 잃어서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술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때 그 장면은 미국 IBM의 기술력이 들어가서 있었던 IBM. 장면입니다. 순수 한국 기술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열리는 100주년 되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아시죠? 예, 천안 독립기념관 알죠. 독립기념관 전에. 예. 네, 독립기념관에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로 100대 드론을 동시에 띄워서 그림을 네. 그리는 네.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요? 평창이 몇 대 띄웠다고 그랬었죠? 1218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순수 한국 기술로 100대를 띄워서 군무를 네. 보여준다는 거, 그게 의미를 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안타까운 점은 작년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런 이 군집 비행 기술을 네. 확보했고요. 예. 사실 2000대를 동시에 띄워서 네. 군집 비행을 하는 시연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요. 그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든답니다. 2000대 띄우려면 50억 원이 한 번에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0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의미 있게 딱 100대를 띄워서 3.1절 이런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 모든 게 자본 게임이에요. 그렇죠? 과학 기술도.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0개를 띄운 게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라고 하니까 나름 또 의미가 네. 있습니다. 이게 꼭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네. 기술력도 사실 필요한데요. 5G 기술을 통해서 통신, 그래서 그 드론들끼리 이제 서로 통신도 하면서 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서로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혼합된. 한국에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그 뒤로 흉내를 한번 냈었는데 실패했었죠. 실패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뭐 저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사실 이런 행사에 눈여기 정도로만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실종자의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정찰, 그렇죠. 안전 분야와 관련돼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이 국방의 그런 기술력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시작으로 좀 더 많은 또 발전된 응용 기술들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101이니까 101개를 띄우는 게 아니라 1919개를 띄웠으면 전 개인적으로 말해요. 네. 의미 있네요. 1919년 3.1 항쟁을 기념해서 1919개 드론이 군무를 하는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그 연초에 있었던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CES를 뭐 저희들이 좀 약간 뭐 2주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는 이제 제일 히트 쳤던 게 LG전자가 만들어낸 말려서 들어가는 TV, 롤러블 TV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CES는 사실 가전쇼이기 때문에 그런 TV나 아니면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요. 그렇죠. 저희 한국 기업이 또 가전 제품이 강하니까 한국 기업이 또 주목받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네. 이 행사에서는 그 앞에 이제 CES보다는 오히려 좀 더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기술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28일부터 나흘 동안 이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올 행사에서는 전세 200여 국에서 한 2,400여 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2,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면 대단한 건데요. 인력도 네, 어마어마하게 왔겠어요. 그렇죠. 한 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행사죠. 한국에서도 그런 거 하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 올해 주제는 사실 지능형 연결이란 네.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커넥티드 자동차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전시가 됩니다. 융복합 그 기술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단연 5G 통신 기술 그리고 폴더블 폰이거든요. 역시 돈 되는 거에 관심이 많네요. 네, 이번에 그 폴더블 폰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삼성에서는 사실 여기 MWC에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 미국에서 지난주에 바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적용한 갤럭시 폴더를 공개했고요. 폴더블 폰 S10인가요? 갤럭시 폴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갤럭시 폴더. 네. 네. 그리고 경쟁사 중국의 화웨이에서는 화면을 이렇게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적용했고요. 메이트 X라는 제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예. 어쩐지 바깥에 접는다, 안에 접는다. 바깥에 접는다 하니까 경쟁 구도가 또 형성되네요, 여기서. 네. 그리고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LG전자도 비슷한 폰을 냈는데요. LG전자는 그 접는 방식이 아니고 두 개의 스마트폰을 나란히 붙여서 사용하는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두 개를 끼우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은 화면으로 쓰고 한쪽은 키보드로 쓴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넓게 같이 본다든지 이런 걸 소개했는데 LG의 V50 ThinQ라는 제품입니다. 예, V50. V30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50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사실 세 가지 방식들이 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대단히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LG전자나 다 자기네 것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계가 첨단 기계 나왔지만 그 주변의 소프트웨어나 주변 환경이 안 따라준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드 파티 개발사들이 아직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휴대폰을 사면 주위에 이렇게 주목은 받겠지만 이 휴대폰을 100% 잘 쓸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장착된 비용도 뭐 꽤 비싼데 장착된 그 기술을 현 상황에서는 100% 풀가동시켜서 할 되게 수는 힘들죠. 없다. 이걸 이제 네.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금액도 지금 대부분 200만 원이 훨씬 그래요. 넘어가는 거의 뭐 금액들이거든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처음 나온 이제 접는 방식의 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상당한 소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초기 모델이니까 아직 뭐 그런 게 그렇죠. 개발이 된다는 걸 기대하고 사시는 것보다 내가 처음에 한번 샀다 이런 느낌으로 기분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그런 심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비할 때 네. 내 기술을 100% 내가 다 활용해야지 하는 건 좀 약간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WC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되니까요. 그 진행 동안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재미있는 뉴스들은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네요. 또 세 번째 소식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마지막 소식은 정말 전해드리기 저도 싫은 내용인데요.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이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들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취업 시즌에 그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입사 지원서 이런 걸로 낸다든지 아니면 그 회계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런 관련 그렇죠. 자료인 것처럼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번에는 악질적인 겁니다. 그건. 예. 이번에 세계적인 정치 이슈가 있어요. 그 네.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예.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문서를 미끼로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직 사실 클릭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북미 회담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내용에는 북미 회담이 끝난 이후 3월 2일부터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자담회가 개최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럴싸하네요. 포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 넣을 수가 사람들이 클릭할 없겠는데.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북한에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름 나는 또 전문가적 소양이 있다. 난 좀 배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나쁜 새끼들이 참 이런 때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주제를 바꿔가지고 보냅니다. 요거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매번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일단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는 메일들은 일단 열어보지 말고요. 삭제하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내가 꼭 받아야 되는 메일 파일 내용이 아니면은 열어보지 마세요. 아예 클릭 추천을 하지 말아라.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내가 꼭 읽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메일이 다시 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전화로 연락이 와요. 메일 왜 안 읽냐고. 네. 그리고 최근에 Gmail 같은 이렇게 좀 괜찮은 메일들은 이런 내용들은 아예 사전에 이제 삭제를 해주거든요. 미리 처리를 해서 필터링을 해주는군요. 걸러내는데 간혹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나 다음 메일에서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첨부 파일을 포함해서 보낸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메일은 업무용이든 개인을 주고받든 이게 메일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가 매일 접하지 않습니까? 네. 예, 현대 사회에서 업무를 보면서 메일을 열어보는데 메일 열어볼 때마다 좀 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요런 기회를 틈타서 또 악성 코드를 뿌리는 이 악성 코드 뿌리는 사람들은 참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잡기 어렵겠죠. 부지런하게도 계속 그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국가나 이런 데서 나서서 이런 뭐 악성 코드를 아주 근본적으로 좀 이제 막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겠지만요. 예, 오늘 이번 주도 아주 유익한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